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진행하는 단밀과 노모스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매우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모두 다 개떡, 청약 패스하여 혼내줍시다 라고 세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단밀하고 노모스는 11월 4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두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신한 제15 스펙 3빌리언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원래 청약 예정이었던 오름 테라퓨틱스는 정정 요구를 받아 일정이 크게 지연될 예정입니다. 두 종목의 환불일은 모두 2일 뒤인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모스의 상장일은 11월 10일 화요일로 나와 있고 단밀은 11월 13일 수요일, 3빌리언은 11월 14일 목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신한 제15 스펙의 상장일도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현재로서는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최근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의 상장으로 10월 상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셀비온 이후 인스피언, YJ링크, 루미르까지 분위기가 좋았지만 한캠의 상장 이후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상장이 이어지며 상장의 고점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고점 기준으로도 공모가를 넘지 못하는 종목이 클로버과 에이럭스 두 종목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고점이 아닌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시메스부터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메스 이후 상장 종목은 거의 공모가보다 20% 이상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 중 에이럭스는 초유의 하한가 40%에 가까운 38.25%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에이럭스의 상황을 보면 최근 공모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이럭스는 상장일인 오늘 기존 주주가 전체 주식수의 2%가 넘는 33만 9,500주를 매도했기에 다음 주 월요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요? 에이럭스의 기존 주주 중 33만 9,500주를 매도할 수 있는 주주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넷마블입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주는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즉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을 전량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모 전 주당 3,600원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모 가격과 차이만 무려 344.44%나 됩니다. 에이럭스는 초등학교 방과 후 시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로봇과 드론을 제조하는 회사이지만 적용퍼를 무려 51.56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평균퍼가 20인 것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가치 산정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는 여기서 더 상향되어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는 환학입니다. 환학은 절삭기계, 수치 제어 공작기계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환학의 퍼가 30.01 수준입니다. 결국 에이럭스는 세계 최고 로봇 회사 환학보다 1.76배 높은 가치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높아지며 에이럭스는 2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럭스의 공모를 주관한 한국투자증권도 공모가가 높아진 만큼 수수료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받는 수수료만 11억 1240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기관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 1%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관 투자자의 1억 8천만 원, 일반 청약자에겐 청약 수수료 약 3억 8,788만 원을 받았습니다. 에이럭스의 환불일은 4일이었습니다. 청약 증거금 1.62조에 연환산 3.5% 이자만 따져도 6.2억 원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에이럭스의 상장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만 23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장시킨 회사에 상장에 매각 가능한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결국 상장일이 고점이란 판단으로 전량 매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모를 진행하며 약 23억 원의 수익과 상장일 지분 매각 차익 30억을 포함하여 약 5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방과 후 학교 교보제 회사인 에이럭스를
전 세계 산업용 로봇 1위 회사보다 훨씬 고평가로 상장시키며 5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국내 시장에는 여전히 고평가인 회사만 남겨두는 상황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상장은 누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일까요? 기존 주주와 상장 희망사, 주관사 모두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든 배정을 받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을 써넣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평가와 할증이 이어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일반 창업자분들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단밀 노머스 3빌리언의 상장에 설령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청약을 패스하여 기관 투자자와 주관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공모제도로 인한 고평가와 할증 공모주의 고리를 일반 청약자들이 힘을 모아 끊어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업가 청약 정보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밀입니다. 단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감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프로젝트 하나를 예를 들면 울주군에 진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야간 조명을 제작 설치하여 해변길을 따라 낭만 해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단밀이 19억 원에 수주하여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워터월드, 제주 루나폴, 안성 글로우 사파리, 영등포 OPCI, 서울 인사이드 서울 같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대부분이 지자체, 기업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 용역입니다. 테마파크 운영 매출은 약 3분의 1 정도인 32% 정도입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0.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밀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국내 위지빅 스튜디오와 해외의 산리우, 팔콘스 비욘드 글로벌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단밀과 유사회사로 보기 어렵지만 이 중 산리오가 제일 어이없습니다. 산리오는 헬로키티를 비롯하여 확실한 IP를 보유한 캐릭터 관련 회사입니다. 하지만 단밀도 자체 IP를 선개발하고 세계관을 확장하는 몰입형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기에 산리오를 비교회사로 적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리오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7.17%나 되고 시가총액이 9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대형회사입니다. 여기에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신기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매출액만 비교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PSR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익이 없어도 매출만 높으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밀은 233억 원의 매출에 산리오 같은 비교회사의 PSR 수치 6.65를 곱해 1,551억 원의 시가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1억 1,988만 원인 회사가 1,551억 원의 시가총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올해 상반기 이 정도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많은 기관이 참여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무보유 가격은 건수 기준 0.14%, 수량 기준 0.22%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나마 예전 같았으면 어김없이 상단 초과로 정했을 텐데 조금은 최근 상황은 감안한 것 같습니다. 단밀은 확정된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89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34.52%,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410억 원입니다. 주체별 상장의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61.99%, 일반 청약자가 9.5%, 공모기관이 28.5%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액으로도 254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23.3%, 전문 투자자가 9.4%,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 비율이 67.3%입니다. 기존 주주의 추정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18년 투자자는 416원, 2021년 투자자는 2292원, 2022년에 투자한 투자자는 5857원입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입니다. 단미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전진건설로봇 유진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더 많고 하스 YJ링크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단미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단미래 정규직 직원 수는 81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4,300만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39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200%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200% 등급은 최대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모 가격의 90%인 11,700원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간사인 미래에셋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밀은 상장일 공모가 1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2,000원, 하한가 60%는 7,800원입니다. 이어서 노모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모스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확한 사업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콘서트와 팬미팅 같은 공연 매출이 37.45%, 아티스트 굿즈와 같은 MD 물품이 24.59%, 자체 플랫폼인 프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0.4%입니다. 노모스에 소속된 가수나 연예인 등 아티스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모스는 소속사와 협업으로 콘서트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제휴된 아티스트와 1대1 채팅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 프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이용권에 5,000원씩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노모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JYP 엔터, SM, DOU, YG 플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가 단 한 명도 없는 노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그리고 대형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 방법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노모스는 바로 내년인 2025년 26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노모스는 작년까지 적자였고 올해 상반기 34억 원의 흑자를 올렸는데 올해 말에는 121억 원, 2025년에는 26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정 순이익으로 상장한 업체 중 약속을 지킨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노모스는 수혜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32,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숫자는 1,042개로 기존 수혜측에 비하면 반토막입니다. 경쟁률도 288대 1로 조금 저조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하격도 많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 0.38%, 수량 기준 0.79%입니다.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 중 하단 및 하단 미만으로 참여한 기관 투자자도 9.22%나 됩니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모스는 확정된 공모가 3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234억 원으로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25.5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828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8.77%, 일반 청약자가 10.31%, 공모기관이 30.9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8.77%로 매우 많고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486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벤처금융이 56.9%, 기타 기존 주주가 43.1%입니다. 기존 주주의 추정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2020년에는 4,500원,
2021년에는 6,176원, 2022년에는 14,883원입니다. 올해 3월 진행된 우리사주조합의 취득단가도 공모가의 절반 이하인 15,000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단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노모스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에이징랜드, 제일 M&S보다 조금 더 많고 E8, 엔젤 로보틱스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노모스의 정규직 직원 수는 63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4,482만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25%이고 금액으로는 85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000주의 청약증거금은 2억 1,140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증거금은 15만 1,000원입니다. 노모스의 공모에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모 가격의 90%로 상장 후 3개월까지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모스는 상장일 공모가 32,2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22만 500원, 하한가 60%는 18,120원입니다. 평소보다 짧고 간결하게 두 종목의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